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과 작별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0년간의 임기의 마무리를 앞두고 10월 20일 후임자인 프라보어 수비안토와 부통령 당선자인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에게 권력을 이양할 예정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지난 몇 주 동안 전국의 여러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국민과 만나고 정책상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작별 순방은 지난 8월 독립기념 행사를 시작으로 이후 국정연설에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의 행보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소셜미디어에서 일어나는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조코이 대통령은 정치적 배경 없이 서민 출신으로 2014년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재임 중 인프라 확충과 투자 유치에 집중해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으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연구자들은 조코이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자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서민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지지는 그의 장남인 기브란이 차기 정부에서 부통령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판사들이 12년째 동결된 임금과 수당에 불만을 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판사연대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단체 휴가를 통해 비공식 파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 판사들은 자카르타에서 복지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판사연대의 대변인은 전국의 약 7,700명 판사 중 1,700명 이상이 이번 단체 휴가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 행정직원과 법률가들도 해당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대법원 대변인은 판사들의 요구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겠다고 발표했으며 사법위원회, 재무부, 법무인권부도 함께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휴가는 상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법원 기능 마비를 우려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판사들의 처우는 열악합니다. 판사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판사들의 임금과 수당을 2012년 이후 12년간 동결해왔으며 신입 판사의 월 기본급은 약 18만 원에 불과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공격이 격화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레바논에서 자국민을 긴급 대피시켜 자카르타로 안전하게 귀환시켰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 국민은 요르단 암만을 거쳐 2개의 상업 항공편을 통해 귀국했으며 한 명의 외국인 배우자도 함께 이송되었습니다. 대피 과정은 항공편이 중단된 베이루트에서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거쳐 암만으로 이어지는 5일간의 육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레바논 남부에서 발생한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관련 공격 이후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레바논 전역의 최고 경보 상태를 발령한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총 65명의 인도네시아 국민과 1명의 외국인이 대피했으며 아직 116명의 국민이 레바논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민에게 즉시 대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국민은 대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즉각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코이 대통령은 지난주 외교부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히 대피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스트리밍 플랫폼의 성장과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침체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애니메이션 산업의 확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관련 업계는 최근 애니메이션 수요가 급증해 제작 일정을 조정해야 할 정도라며 인도네시아 스튜디오들의 호황을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스튜디오들은 한국과 일본, 미국에 비해 저렴한 인건비로도 고품질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PwC는 인도네시아 애니메이션 산업이 2022년에 약 8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26년까지 약 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자금 지원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인도네시아의 급성장을 위협으로 인식하면서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네시아의 인건비 경쟁력을 결합해 해외 시장 진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통해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썬메디컬 센터 선병원은 지난 3일 인도네시아 발리의 누라선 발리 병원을 정식 개원했습니다. 이번 개원은 한국의 첨단 의료 시스템을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인도네시아 의료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누라선 발리는 한국형 종합검진 시스템을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도입했으며 조코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발리 프로젝트 일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해당 병원은 연간 10조 원 이상의 해외 의료 비용 유출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동안 해외로 나갔던 인도네시아 VIP 환자들이 본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병원은 인도네시아 보건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10년 동안 현재 의료 시스템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신 의료 장비와 선진 의료 기술이 도입된 누라선 발리는 정확한 진단과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선승훈 의료원장은 누라선 발리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팝 걸그룹 2NE1이 화려한 귀환을 알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4에서 6일 서울에서 개최된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아시아 투어 역시 시작과 동시에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콘서트는 약 10년 6개월 만에 열린 완전체 공연으로 데뷔 1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흘간만 2,000석이 모두 매진되었고 빅뱅의 지드래곤, 제니, 대성 등 YG 소속 스타들이 대거 참석해 공연을 더욱 빛냈습니다. YG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도 축하 무대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이러한 열기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NN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콘서트 티켓이 예매 시작 이래 15,000석이 모두 매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콘서트는 현지 한류 팬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으며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SNS를 통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콘서트는 11월 23일 비치시티 인터내셔널 스타디움 안줄 자카르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CNN 인도네시아는 2NE1의 컴백은 한류 열풍의 초기 그룹의 1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콘서트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